네. 자, 앞 시간에 이어서 우리가 230페이지요. 앞 시간에 했던 수행 결과를 한번 이 수행 결과를 보면서 우리하고 다르게 된 것이 혹시 없었는지 먼저 좀 훑어보겠습니다. 다른 내용 없죠? 네, 234쪽의 수행 팁을 한번 읽어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우리 시험을 준비하는데 시험에서는 받으러움, 지급어음, 계정은 이 기능 모음에 있는 자금 관리 이걸 꼭 하도록 제시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전표 F3이 기억이 안 나면은 여기 자금 기능 모음이라는 메뉴에 가면 거기 자금 관리라는 메뉴가 있을 거예요. 그걸 클릭해 주시면 되고 F3 뭐 이거 뭐 기억하는 데 그렇게 어렵지 않죠? 그 다음에 전자음 번호는 모두 20자리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앞에 3자리는 은행 코드, 그 다음에 가운데 8자리는 발행 일자, 뒤에 10자리가 아니 9자리죠. 1년 번호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자금관리 내역이 수행된 전표를 삭제를 하는 경우는 어떻게 하느냐. 전표가 바로 삭제가 안 됩니다. 그래서 자금관리 내역이 일어났으면 그 자금관리 한 거부터 먼저 지워야 돼요. 그래서 어음 계정란을 클릭을 한 다음에 하단에 우리가 자금관리를 했잖아요. F3 눌러서. 그래서 어음 계정을 마우스로 클릭하고 F3을 누르면 밑에 자금관리 내역이 나오잖아요. 그거를 선택을 합니다. 그 어음 번호 같은 걸 선택하면 돼요. 어음 번호 선택한 다음에 상단에 그뭐 삭제 요 휴지통 보이죠? 예, 그거를 클릭해서 자금관리 내역을 먼저 삭제해야 된다는 거. 그래야 위에 입력한 전표도 삭제가 됩니다. 이미 자금관리에 받으러움 현황에 반영을 했는데 그것과 직접 관련이 있는 전표가 사라져버리면 이게 말이 안 되죠. 그래서 자금관리했던 그 받으러움이나 지급어음 현황에 반영했던 거 먼저 지우고 그리고 나서 위에 가서 전표를 지운다. 그래서 하여튼 모든 걸 지울 때는 위에 상단에 있는 삭제 이걸 쓰기 때문에 이거 이용하시면 됩니다. 자, 우리 시험에서는 받으러움 현황이나 지급어음 현황 또는 어음 직계표는 조회하는 문제로 가끔씩 나오고 있으니까 조금 전에 우리가 받으러움 현황이나 지급어음 현황, 어음 직계표 조회 한 번씩 해봤잖아요. 네, 뭐 한 번 해봐가지고 좀 잘 기억이 안 나겠지만은 이게 어려운 조회가 아니니까 네, 여러분 뒤에서 나중에 이제 또 조회해 볼 기회가 또 있으리라고 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자금과 관련된 어음과 관련해 가지고 또는 앞에서 수표 관련된 것도 이론으로 해봤죠. 그래서 일반전표 입력을 여기까지 이제 제 3장까지가 일반전표 입력 사항이라고 한다면 제 4장 이 부가가치세 신고 부분은 부가가치세 신고서와 관련되는 거래, 즉 메인 매출 전표를 입력하는 실습이 되겠습니다. 네, 교재 237페이지 부가가치세와 세금계산서라는
우리가 앞에서 이론에서 다 배웠던 내용인데요. 한번 읽어보고 지나가면 되겠습니다. 부가가치세란 재화의 거래나 용역의 제공 과정에서 얻어지는 부가가치에 대하여 과세하는 세금이며, 사업자가 납부하는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은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차감하여 계산하고 있죠. 네, 우리 이론에서 다 정리했던 내용이 되겠습니다. 과세기간 및 신고 납부를 한번 보게 되면은, 먼저 1기를 우리는 1월 1일부터 6월 30일을 1기라고 합니다. 또 2기라 하는 기간은 7월 1일부터 12월 31일을 2기라고 합니다. 그래서 1기의 경우 예정신고 과세기간은 1월 1일부터 3월 31일 3개월이 되며, 신고 납부는 다음 달 25일까지인 4월 1일부터 4월 25일 날 납부가 끝나야 됩니다. 확정신고의 과세기간은 1월 1일부터 6월 30일이라고 되어 있으나, 애정신고를 했던 법인이라면은, 법인사업자는 3개월치를 미리 신고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법인사업자의 경우는 과세 대상 기간이 확정신고가 앞에 요 3개월이 여기서 빠집니다. 그래서 법인은 빠져가지고 4월 1일부터 6월 30일로 과세 대상 기간이 되겠고, 신고 납부는 7월 25일 다음 달 25일까지 신고 납부하면 됩니다. 네. 신고 대상자 개인사업자는 6개월치를 한꺼번에 신고 납부하는 거고요. 그런데 개인사업자도 애정신고 때 이미 고지신고 납부를 한 게 있어요. 그걸 차감한 것을 납부하면 됩니다. 법인도 3개월치 신고 납부하면 되죠. 자, 2기도 그렇습니다. 7월 1일부터 9월 31일이 애정신고 과세 대상 기간이고, 확정신고는 6개월치인데 법인은 요 3개월치 뺀 나머지만 확정신고하면 되겠고요. 개인사업자는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를 확정신고해야 됩니다. 그리고 애정신고 2기 애정신고의 그 신고 납부 기한일은 다음 달 25일인 10월 25일까지가 되겠고요. 2기 확정은 신고 납부 기간이 다음에 1월 25일까지 신고 납부해야 된다. 네, 과세 기간과 또 신고 납부 기간 이거 잘 기억하시고 있어야 되겠고, 세금계산서의 발급에 대한 것도 우리가 이론에서 다 배웠는데 읽어보고 지나가면 되겠습니다.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나 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자는 공급받는 자로부터 공급가액의 10%에 해당하는 부가가치세를 징수하고, 그 거래 사실을 증명하기 위하여 세금계산서를 작성한다. 법인사업자와 소득세법상 복식부기 의무자에 해당하는 개인사업자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시기가 속하는 달에 다음 달 10일까지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그래서 공급 시기가 속하는 달에 다음 달 10일까지는 발급하면은 이건 세금계산서 정상 발급으로 보는 거죠. 지연 발급이 아니에요. 다만 개인사업자는 직전년도 사업장별 공급가액 합계액이 3억 원 이상인 경우는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한다. 네. 이것도 우리가 이론에서 다 배웠던 것입니다. 다음에 필요 지식으로 또 다음 내용으로 가보겠습니다. 메인 매출 전표의 입력. 자, 메인 매출 전표 입력. 여기서부터가 이제 실습이 되겠는데, 우리가 이제 일반 전표 입력은 이제 어느 정도 여러분이 많이 숙달이 되셨어요. 자, 오늘 이 시간에는 이제 메인 매출 전표 입력을 숙달을 해 나갈 겁니다. 입력하는 게 조금 다른데 또 편리한 점도 여기 많이 들어 있습니다. 자, 우선 메인 매출 전표를 입력할 때는요, 유형이라는 걸 우리가 입력하게 되는데 이게 가장 핵심이에요.
메인 매출 전표 입력에서 가장 핵심적인 것은 요 유형입니다. 유형을 잘못 선택하면 그 전표는 거의 틀릴 확률이 90%. 예. 유형 선택이 가장 핵심이다. 그래서 유형에서 보면은요, 예를 들면 매출이다 그러면 11번 과세 매출, 13번 면세 매출 이런 식으로 유형을 코드로 선택을 우리가 해줍니다. 그 다음에 메인 유형이다 그러면 50번대예요. 10번대가 아니라 51번 과세 매입, 53번 면세 매입, 54번 불공 매입, 57번 카드 과세 매입 이런 식으로 유형을 우리가 입력하게 되는데 이 유형의 입력은 아주 중요하다고 보십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전자세금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전자세금을 1번 전자입력 또는 비워두는 경우가 있는데요. 자, 입력을 안 하는 경우가 비워두는 경우예요. 그것을 우리가 코드로 말하면 0번에 해당이 되는데 비워두는 경우는 어느 경우냐 하면은 첫째, 전자세금계산서가 아닐 때 비워둡니다. 종이세금계산서이거나 또는 신용카드이거나 현금영수증이거나 전자세금계산서가 아닐 때 무조건 비워둡니다. 두 번째 비워두는 경우는 더존 시스템 빌 36524 이건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 전송하는 솔루션 이름이에요. 빌 36524를 통해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경우에도 이걸 비워둡니다. 전자세금란을 비워둔다는 거. 자, 첫째, 전자세금계산서 아닌 경우 비워두시고, 둘째, 더존 시스템으로 발행하는 경우도 비워둬라. 그 다음 전자세금란을 1번 전자입력으로 입력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거는 더존 시스템이 아닌 타 기관에서 발행한 전자세금계산서를 입력하는 경우, 예를 들면 우리가 전자세금계산서를 홈택스 시스템을 이용해서 발행했어요. 그리고 우리는 회계를 우리 더존 프로그램으로 회계를 하기 때문에 회계 입력은 더존에다 하겠죠. 그러면 뭐예요? 타기관에서 발행한 전자세금계산서이니까 그때는 여기를 전자입력 1번으로 전자세금란을 이렇게 하라 이런 뜻입니다. 1. 전자입력 기능은 세금계산서 합계표에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분으로 조회가 되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그래서 이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분인지 종이세금계산서 발급분인지 이런 것들을 구분을 해서 신고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것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분계를 하는데요. 우리 지금 그동안 일반 전표를 통해서 분계 많이 해봤었죠? 예, 분계 많이 했습니다. 근데 이제 메인 매출 전표는 분계를 자동화 시켜놨어요. 자동화. 그래서 이제 분계를 자동화했다는 게 뭐냐면 예를 들어서 분계에다가 1번 입력하면은 전액 현금 입금이나 현금 출금으로 되는 분계가 자동으로 만들어져요. 현금 분계 자동으로 됩니다. 그 다음에 2번 외상 선택하면은 외상 매출금 거래나 외상 매입금 거래가 분계가 자동으로 만들어져요. 그 다음에 3번 혼합이라는 분계 유형을 선택하게 되면은 반자동이 됩니다. 반자동 뭐냐? 현금 거래도 아니고 외상 거래도 아니고 카드 거래도 아닌 분계일 경우에 이 혼합을 선택합니다. 그러면 차변이든 대변이든 어느 한쪽만 입력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 상대 계정을 우리는 수기로 추가 입력을 하거나 수정해서 입력을 해 나가면 돼요. 그 다음에 4번이 카드 분계인데 신용카드로 카드를 매출했다든가 카드 매입, 신용카드 매출, 신용카드 매입입니다. 그런 분계에서 이걸 4번 카드를 선택하면 자동으로 분계가 됩니다. 자동으로.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분계는 상당히 편리해졌습니다. 이 메인 매출 전표에서 자동으로 되는 것이. 한번 우리가 경험을 해보게 될 거고요.
그러면은 이제 그 유형이, 매출 유형이 코드가 몇 가지가 있느냐, 이렇게 있어요. 11번부터 24번까지. 그런데 우리가 지금 FAT 1급이라는 등급에서 이 매출 유형을 이렇게 다양하게 문제를 다 내지를 못합니다. 예. 그래서 뭐 이 범위 내에서 몇 개를 딱 찍었어요. 그래서 시험에 FAT 1급을 준비하는 수험생은 요거 11번, 그 다음에 여기 13번, 17번 요 세 개 유형만 문제가 나옵니다. 자, 우선 이 세 개로 여러분이 연습을 하시고 나머지 유형은 차츰차츰 또 나중에 TAT 2급으로 넘어가죠. 예, 그때 이제 출제 범위가 확 넓어져요. 예, 그래서 FAT 1급 교재에서는 매출에서는 요 세 가지 유형을 집중적으로 연습할 거예요. 자, 첫 번째 11번이 뭐냐? 과세 매출이라는 유형인데 세금 계산서 발급에 의한 매출이면 다 11번이에요. 우리가 매출이 뭐예요? 상품을 팔았다는 거죠? 그리고 세금 계산서 발행했어요? 다 11번이에요. 세금 계산서 발행하는 매출. 두 번째, 13번 유형은 뭐냐? 면세 매출이라는 유형인데 면세 사업자가 발급하는 계산서에 의해서 매출을 했으면 전부 13번이에요. 그러니까 계산서를 우리 회사가 발행했다? 무조건 13번. 계산서. 면세 사업자가 세금 계산서 대신에 발급할 수 있는 것이 계산서거든요. 그러니까 계산서 발급했다 그러면 무조건 13번입니다. 그러면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용하고 있는 사업자는 11번 매출이거나 13번 매출이 상당히 많겠죠. 과세재화를 판매했으면 11번으로 세금계산서 발행할 테니까, 면세재화를 판매했으면 계산서 발행할 테니까 13번. 이렇게 그래서 11번, 13번이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용한 사업자들에게서 가장 많이 나올 수 있는 유형입니다. 그 다음에 17번은 뭐냐?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라면은 세금계산서나 계산서를 발행하겠는데 공급받는 자가, 즉 물건을 사가는 사람이 개인이에요. 개인이면 세금계산서, 계산서 이런 거 안 받아요. 자기 신용카드 가지고 와서 한단 말이에요. 그런 경우가 많죠. 그래서 그게 17번 카드과세 매출입니다. 내용을 보면 과세대상 거래의 신용카드 매출 전표에 의해서 매출을 한 거예요. 신용카드 매출 전표에 의한 과세대상 거래. 그래서 카드 과세라고 하는 거예요. 카드 과세 매출. 신용카드로 수박을 팔았다. 그러면 이건 아니에요. 수박은 면세죠. 그러면 이제 여기 18번을 써야죠. 카드 면세 매출. 신용카드를 가지고 우리 회사가 만약에 마트를 하는데 우리 회사가 과일을 놓고 팔아요. 복숭아, 수박. 그리고 복숭아나 수박 같은 거를 카드로 결제했어요. 그러면 18번으로 입력합니다. 그런데 그런 것이 아닌 마트에 있는 음료수를 사가고 신용카드로 결제했어요. 그럼 17번. 카드 과세 매출. 네. 나란히 있어서 여러분이 비교해요. 근데 FAT 1급에서는 카드 면세 매출은 아예 시험에 안 나옵니다. 여기까지 올라옵니다. 그 다음에 매출 중에 우리가 이제 뭐도 있냐면은, 자, 우리 도소매 사업을 하고 있는 사업자들이 모든 거래에 대해서, 자, 과세 매출은 세금계산서 발행하고, 면세 매출은 계산서 발행하고, 개인에게 팔 때는 신용카드 전표 발행하고, 또 신용카드 없이 현금으로 사가는 사람에게는 여기 있습니다. 현금 과세 매출, 현금 영수증 발급하고, 22번 시험에는 안 나오지만 FAT 1급에는. 자, 그런 것만 있느냐?
아무것도 발행 안 하고 파는 경우도 있죠. 예, 사가는 사람이 현금 영수증 해드릴게요. 간 놔주세요. 예. 어떤 분은 신용카드 매출지원표도 영수증 안 받아가는 사람도 있어요. 그냥 귀찮다고. 예, 그냥 찢어버리라고. 네. 아무튼 영수증을 받아가든 안 받아가든 신용카드를 긁었으면 그건 17번이나 18번입니다. 물론 영세 매출도 있어요. 영세율로 네, 미국 대사관한테 미국 대사관의 그 미국 공무원한테 팔았어요. 그러면 영세율 적용할 수 있죠? 물론 그거는 과세사업자는 해당이 되죠. 이건 19번입니다. 그래서 카드로 팔아도 카드 과세, 카드 면세, 카드 영세 이런 게 있습니다. 현금으로 현금 영수증도 현금 과세, 현금 면세, 현금 영세 이런 게 있어요. 자, 근데 지금 내가 말하려고 하는 것은 시험에는 FAT 1급에는 안 나오는데 TAT 2급이나 TAT 1급에는 나올 수 있습니다. 건별 매출. 요게 소소하게 굉장히 소매업에서는 이게 상당히 많아요. 소매업에서는. 자, 건별 매출이 뭐냐? 소매 매출, 간주 공급 등 세금 계산서가 발급되지 않은 과세 매출. 분명히 과세 재화를 팔았는데 세금 계산서도 안 해주고 카드도 아니고 현금도 아니고 안 해줬어요. 그러면 14번 건별로 해서 매출세액을 일으켜줘야 돼요. 네. 자, 그런데 이렇게 굉장히 다양한 것들이 있습니다. 매출 유형이. 자, 우리 FAT 1급을 공부할 때는 요 세 개에 집중해 가지고 공부하시면 돼요. 11, 13, 17. 그래서 뒤에 문제가 요것만 나올 거예요. 다음에 매입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매입의 유형도 그런 방법으로 유형이 나오는데 우선 51번 이거 시험에 나오죠. 51번 시험에. 53번 나옵니다. 54번도 나오고 57번도 나오고 매입 유형은 4가지 유형으로 FAT 1급에서는 출제를 하는데 자, 먼저 51번은 뭐냐? 과세 매입이라 해서 매입이니까 세금 계산서를 받았겠죠? 수취한 거. 네. 그러니까 세금 계산서를 받았다. 세금 계산서를 받았고 공제 받을 수 있어야 돼. 그 매입세 공제라는 게 있잖아요. 예. 여기에다 이거 하나 써놔야 돼. 공제 가능. 세금 계산서를 우리가 발급 받았어요. 그런데 공제 가능해. 그러면 51번 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51번 설명한 다음에 54번을 설명하는 게 좋아요. 자, 54번으로 가면은 매입 불공제와 관련된 세금 계산서 수취. 자, 51번도 세금 계산서 수취. 54번도 세금 계산서 수취. 세금 계산서를 받았다는 면에서는 똑같습니다. 두 개가. 그런데 아까 51번은 공제 가능할 때는 51번인데 여기는 매입세 불공제. 불공제가 뭐예요? 공제가 불가능하다. 그게 54번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51번하고 54번은 두 개가 무조건 세금 계산서 받은 겁니다. 세금 계산서 받아야 돼. 세금 계산서 받았다 그러면 51번 아니면 54번이에요. 다른 건 갈 수가 없어요. 자, 그러면 51번은 뭐냐? 매입세 공제 받을 수 있는 세금 계산서. 54번은 뭐냐? 공제를 받을 수 없는 세금 계산서. 뭐를 공제 못 받는데요? 우리 이론 때 배웠죠. 매입세 공제 못 받는 거, 접대비 관련된 거, 또 토지 관련된 거, 또 업무와 무관한 거, 또 승용차 구입이나 유지나 이런 거에 관련된 거, 또 면세 사업과 관련된 거 등이 있었죠. 예, 그래서 세금 계산서 받은 것 중에서는 51번이냐 54번이냐만 잘 구분하시면 돼요. 다음에 53번이 시험에 나온다 이거죠. 53번. 53번은 뭐냐?
계산서야 돼. 계산서. 계산서 받은 건 다 53번. 아까 매출에서 13번이라는 게 있었죠. 13번은 우리 회사가 계산서를 발급한 거.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회사가 수박을 팔고 벌고 계산서를 해줬다. 이게 13번이에요. 그럼 53번은 뭐냐? 우리가 계산서를 받았네? 그건 뭐냐? 우리 회사에서 업무에 도움받기 위해서 책을 샀어요. 책을. 참고 서적을 10권 샀습니다. 예, 그래가지고 20만 원어치를 샀어요. 20만 원어치. 그리고 그 서점으로부터 계산서를 발급받았어요. 책은 면세니까 서점 보고 세금 계산서 해주세요. 그러면 우리는 계산서입니다 하고 우리 회사 사업자번호로 계산서 발급을 해줄 거다. 그게 53번. 계산서를 우리가 발급받았다. 이 말은 면세 재화나 용역을 우리가 구입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계산서 매입은 53번이다. 이렇게 딱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57번. 이게 시험에 나오죠. 카드과세 매입이었죠. 예, 우리 아까 매출에서 17번에 연관되는 것이라고 보시면 돼요. 아까 17번이 뭐냐면 개인에게 아니 뭐 개인이 아니어도 상관없어요. 법인에게도 하여튼 카드로 판매한 거 우리가 지금 카드 가맹점으로 돼 있어야 되겠죠. 카드로 판매한 게 다 17번이에요. 그러면 57번은 그 반대입니다. 우리 회사가 우리 회사 카드로 매입한 겁니다. 우리 회사 법인 카드로 뭘 사온 거예요. 네, 여기 나오죠? 과세 대상 거래의 신용카드 매출전표 수치. 수치가 뭐예요?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우리가 받았다는 거죠. 그건 매입을 의미하는 거죠. 매입. 네. 그래서 과세 대상 거래. 세금이 있다는 거예요. 네, 카드 과세는, 카드 면세는 세금 없는 거. 카드 과세는 세금 있는 거. 네. 그래서 카드로 면세 재화나 용역을 매입했으면 58번일 거고, 근데 이게 시험에 안 나와. 카드 과세는, 카드 매입은 무조건 과세로만 시험에 나올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57번. 근데 이제 이런 걸 조심해야 돼요. 자, 뭐냐면은, 한번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승용차를 수리하고, 업무용 승용차예요. 2000cc짜리. 신용카드. 우리 법인카드로 대금을 지급했어요. 이걸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그 자동차 수리하는 그 서비스 센터, 카센터에서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받아온 거죠. 신용카드 매출전표 받아왔죠. 그러면 57번에 해당이 되죠. 그러면 이걸 57번으로 입력을 해야 되느냐? 맞습니까? 잘못하면 그렇게 여러분이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만 딱 맞는단 말이에요. 우리 회사 승용차를 고치고 우리 회사 법인카드로 수리비를 줬더니 수리비가 10만 원이래. 그러면서 부가세 10,000원 해가지고 11만 원짜리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끊었어요. 11만 원. 그러면 이제 이거 와가지고 메인 매출전표에 가서 57번에 입력하느냐? 안 됩니다. 왜 안 될까요? 맞아요. 승용차 관련된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일반 전표에 입력해야 돼요.
요건 일반 전표에 그냥 부가세 없이 일반 전표에다가 11만원 차량 유지비 대변에 미지급금 이렇게 입력하면 돼요. 선생님, 그럼 아까 이거 뭡니까? 이거 불공. 응? 매입세의 불공제 내역도 여기는 입력하는 게 있잖아요. 있죠. 매입 매출 전표에 불공제 내역을 입력하는 것은 세금 계산서 받았을 때만 그렇게 합니다. 세금 계산서 받았을 때는 이건 일반 전표에 넣으면 또 안 돼요. 자, 예를 들어서 승용차를 수리하고 신용카드로 결제한 것이 아니라 현금으로 결제하고서 세금 계산서 해주세요 해가지고 세금 계산서를 받아왔어요. 카센터에서. 그러면 매입 매출 전표 54번으로 입력하는 거예요. 그건 왜 그러느냐? 세금 계산서는요, 부가가치세 신고서를 부가가치세 신고를 할 때 이 세금 계산서는 세금 계산서 합계표라고 하는 것을 제출을 해줘야 돼요. 근데 매입세 공제 받을 수 있는 거든 없는 거든 세금 계산서 합계표에는 그게 다 들어가야 돼. 다 포함이 돼야 돼요. 그래서 세금 계산서는 무조건 매입 매출 전표에 넣는다는 것을 입력해야 된다는 걸 여러분이 알아두셔야 됩니다. 세금 계산서하고 계산서. 세금 계산서와 계산서는 무조건 매입 매출 전표. 그러나 신용카드 매출 전표, 현금 영수증 등은 공제 받을 수 있는 것만 매입 매출 전표. 공제 받을 수 있는 것만. 매입을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매입에서는 자, 세금 계산서나 계산서를 발급받았다. 무조건 매입 매출 전표로 가서 입력해야 되고, 그 외에 증빙이 뭐가 있습니까? 현금 영수증, 신용카드 매출 전표, 영수증 이런 것 등이죠. 그 외의 증빙은 공제 받을 수 있는 거는 매입 매출 전표, 공제 받을 수 없는 내용은 일반 전표에 입력한다. 네. 그래서 실무할 때는요, 이게 일반 전표에 입력해야 되나? 매입 매출 전표에 입력해야 되느냐? 이런 판단이 참 어렵습니다. 이게 초기에는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몇 번 이제 좀 숙달이 되어야 그걸 알게 되는데, 그러면 시험 보는 사람이 이거 어떻게 다 판단해서 하지? 네, 시험은 상당히 쉽게 내요. 매입 매출 전표에 입력할 문제를 따로 몰아서 내기 때문에 여러분이 시험 볼 때는 지금 우리가 고민하는 이 고민은 없어요. 자, 그러나 TAT 2급으로 넘어가면 고민을 해야 됩니다. TAT 2급은 섞어서 냅니다. 네, 섞어서 내기 때문에 고민하고, 우선 지금 FAT 1급은 그런 구분은 큰 어려움이 없다. 그 다음에 이제 전자세금 계산서를 발급하고 전송하는 그 내역 관리라는 작업이 있는데, 이 내용은 지금 이 책에 있는 현재 240페이지 내용을 지금 읽어가지고는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릅니다. 그래서 이거는 실습을 해봐야 아는 거니까, 이건 그냥 지금 단계에서는 발급하고 전송하는 설명이 여기에 있었다 하는 것만 지금 알면 돼요. 이걸 미리 읽어봐야 별 도움이 안 돼요. 그래서 실습을 하고 나중에 봐야 알겠다. 넘어가시고 241페이지까지 그럼 이제 필요한 지식에 대한 설명이 끝났는데, 또 우리가 쉬는 시간 가져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10분간 쉬었다가 지금까지 우리 거래 유형, 그 매출에서 3가지 유형, 매입에 4가지 유형이 있는데, 그걸 연습할 수 있는 수행 내용 문제 다음 시간에 같이 해봅시다. 쉬었다 하겠습니다.